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의 편입 입문 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미연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저희 편입 문법 입문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입문 그리고 다른 편입 문법의 커리큘럼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편입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편입 시험을 치기 위한 것이죠. 편입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학교가 포커스가 아니라 여러 학교를 두루두루 대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자, 편입 문법이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만에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차근차근 천천히 스텝을 밟아가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사실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그 모든 유형과 모든 내용을 하나씩 다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대로 묶어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가장 신경 쓰면서 내용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정리를 잘 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이 심화된 내용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을 잘 다졌다면 그 문법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각각 어떤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이지만 이제 입문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죠. 기본까지 내용 정리를 잘 했으면 거기서 다시 뭐가 필요하냐? 응용이 필요합니다. 응용은 이제 진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편입 문법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문제를 풀고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오답이구나 하면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문제풀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하지만 그 문제풀이라는 건 결국엔 기본적인 내용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문제풀이가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유형에 적용이 되면서 응용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내용 정리를 안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문제 자체는 다시 풀 때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조금만 문제가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풀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편입 문법은 정해져 있는 한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학교에 너무나 많은 유형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기본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문 내용, 기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정말 뭐예요? 문제에 적용하면서 문제풀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 입문,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 기본 이걸 잘 정리해야 그 다음에 결국 응용 단계에서 편해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해도 밑에 단계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꼭 기억할 거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이 편입 문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간의 레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장기간의 레이스가 무조건 준비 기간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 기간이 무조건 1년, 2년, 뭐 짧게는 6개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 개월을 준비하던 1년을 준비하던 간에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스텝을 밟아서 입문 단계부터 좀 이렇게 심화된 기본 내용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 적용을 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급함은 여러분들 학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시험을 치기 위한 학습을 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바로 조급함이랑 자만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당연히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조급함.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지금 당장 이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에 집중은 안 되고 공부는 안 되고 그래서 조급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조급함은 모든 시험 공부의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결국은 내가 나의 최종 목표 지점까지 갈 때 스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나의 목표는 뭐냐?
어떤 대학에 편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편입을 할 때까지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물론 속성 단계로 조금 빨리 갈 수 있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만 다르게 갖다 붙인 거지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을 짧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을 공부할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루에 2배씩 시간을 투입해서 뭐 한 달 혹은 한 달 반 만에 끝낸다. 이런 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하루에 뭐 이만큼의 문제를 푸는데 나는 그거보다 2배로 문제량을 풀어서 다른 사람이 뭐 일주일 걸리면 나는 그걸 3일 안에 끝낸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이 스텝 자체를 생략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가 있고 마지막에 편입하는 게 스텝 5,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했을 때 이 스텝 간의 구간을 짧게 만드는 건 가능한데 스텝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1단계 하고 2, 3단계 생략, 바로 4단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짧게 만드는 건 개인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루에 4시간 공부할 거 난 8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짧게 만드는 거지 공부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한 스텝을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자꾸 스텝을 생략하고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자꾸 1단계에서 3단계, 아니 1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 조급함을 버릴 것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조급함.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 자만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편입 문법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공부들이 각자의 시험에 맞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늘 시험 치면서 여러분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죠? 시험 범위부터 파악하죠. 아, 시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이 시험 범위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 당연히 거기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그냥 가서 쳐서 난 점수가 나오겠지 이런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편입 문법도 보면 편입 문법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원래 뭐 잘하니까 이게 본인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시험도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요하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편입 영어를 공부할 때 편입 영어를 대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 그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편입 영어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대학별로 이만큼의 전형을 알고 공부도 다 했고 이런 걸 파악하라는 거고요. 내가 아직 편입 영어를 잘 모른다. 대학별로 유형도 잘 모르고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본인이 스스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텝을 건너뛰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편입도 보면 나 작년에 해봤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나 우리가 처음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거는 본인의 영어 실력일 수도 있고 편입 문법에 얼마만큼 내가 잘 익숙해져 있냐 이런 것도 다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력. 그 다음에 내가 편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정보.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냐, 나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의 상황,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내 상황과 내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조급함, 두 번째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할 것.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낮출 필요도 없고요. 본인의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이거 사실 뻔한 내용이긴 한데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교재와 강의의 내용을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편입 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수많은 편입 기출문제와 대학별 유형, 그다음에 대학별 어떤 그 성향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편입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들이 다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이구나. 저런 게 설마 나올까? 저건 내가 그냥 좀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이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왜냐면 꼭 저런 게 나올까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와 강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다 신뢰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할 게 많잖아요.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자꾸 이제 조금 줄이고 싶은 거죠. 자꾸 줄이고 싶고 타협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재에는 그런 말 나와 있지도 않고 이 강의할 때도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저건 안 나올 거야. 패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교재하고 강의 내용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아까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한 강 저희가 쭉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복습을 하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자꾸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암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복습입니다. 그럼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죠. 강의를 들으면서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단계를 거치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보통 암기 안 하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 복습이랑은 결국 많은 것들이에요. 이해한 내용을 다시 다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도 암기도 해주고 이런 복습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문제를 풀고 나면 틀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은 사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는 편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실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으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실수니까 내가 다시 안 틀릴 거야. 어차피 이번에 그냥 내가 잠깐 실수를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실수가 반복이 되다가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의외로 정말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실수도 제대로 한번 잡아놓지 않으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는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이 실수한 문제, 내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벽한 오답, 분석.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오답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은 이해하고 복습을 통해서 암기하고 문제는 틀린 문제와 실수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계획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그 짧은 한 강, 그 다음에 인문 강의면 인문 강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인문 기본, 그다음에 문제풀이 응용, 그다음에 더 길게 보면 마지막에 편입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의 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루별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따라가면서 학습량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내가 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까지 해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두 번째, 단순하게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실수조차 나의 실력이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바로 잡자. 세 번째, 짧은 단위든 긴 단위든 나의 학습 계획을 잘 세워놓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듣기 전에 좀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저와 잘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해커스 편입 입문 설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